이름 붙여진 공간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다운 행동을 해야 돼. 집이기 때문에 집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아키베어 TV의 아하 인터뷰 건축가의 스케치와 함께 보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상생의 윤진현이라고 합니다. 96년도부터 이제 건축을 공부를 해서 2007년부터 일본에서 실무생활 6년을 하고 2016년부터 지금 스튜디오 상생을 창업을 해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리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건축학과를 간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생각이었죠.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집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근데 너무 좀 막연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뭐 근거는 당연히 없었고요. 이제 뭘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몰랐고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취미 때문에 건축학과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원래 상생에 대한 타이틀은 이제 대학교 때 복합용도의 어떤 본문 과제를 했는데 그 제목을 갖다가 제가 상생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소통에 관한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가족 간의 소통 혹은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이란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싶어서 상생이라는 제목이 또 우연히 보게 됐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이제 실무 경력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실무를 처음 2007년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어떻게 우연히 공동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그 다음에 원룸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한 두세 건 정도 담당을 하면서 흥미가 많았어요. 이제 사람의 사는 생활 방식들 그리고 이제 사람의 행동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는 어떤 집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껴갖고 거기서 앞으로 좀 내가 이제 건축을 계속 한다면 이제 집에 대한 설계를 이제 꾸준히 하고 싶다. 힘들었던 점이 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좀 얘기를 해볼까? 일본에서도 이제 시험을 건축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은 했어요. 일본 이제 건축사 취득을 했는데 그것도 한 4년 걸렸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이제 좀 일본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좀 금방 갈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도 4년 걸리더라고요. 야근이요? 일본에서 좀 실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처음 내가 담당을 해서 끝까지 완공식까지 했었던 프로젝트, 공동주택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상생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 이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죠.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어떤 취지로 해서 이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들 학교 공동체가 이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결과물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완공까지 과정을 같이 참여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제 사업이었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제가 직접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어요. 선생이요. 그냥 철학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겠죠. 예, 주택을 하더라도 지금 말한 것처럼 학교 공간을 하던가 아니면 오피스를 하던가 다른 부분의 교집합을 찾아서 사용자만의 어떤 좀 특화돼서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을 이제 계속 좀 하고 싶거든요. 이제 언제든지 이제 면담을 통해서 회사 안에서 분위기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설계 사무실들이 의외로 조용한 사무실들이 많아요. 되게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 일에 집중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의 디자인 단계, 계획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의 뭔가 그런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취하고 할 수 있는 모토라기보다는 좀 그런 분위기로 좀 한번 좀 이끌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 혹은 이제 그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건축을 하면서의 장점은 그런 사람들한테 대안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작업
지금까지는 공간 자체, 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명칭에 따른 공간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다운 행동을 해야 돼. 집이기 때문에 집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이름 붙여진 공간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집 같은 학교, 카페 같은 집, 도서관이지만 휴식과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그런 명칭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이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좀 우선시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새로운 교집합을 좀 찾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한 분 한 분이 되게 막 영향을 주셔갖고 마인드맵 같이 그리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있었을 때 학교 대학원의 이제 동기들, 선생님, 그다음에 예전 회사에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다 이제 그냥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미팅 자리에서 이제 미팅 끝나고 밥 먹는데 이제 우연히 나왔었던 얘기인데, 50이 가까이 된 가장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남자들의 공간에 대해서, 남자들만의 공간, 그리고 가족 구성, 이게 물론 이제 예입니다. 남자들만의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이거 주택 미팅 할 때 많이 듣긴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엄청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가 되게 자기가 부러운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차고 같은 공간 개조해서, 창고 같은 공간 개조해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그다음에 목고, 막 그런 취미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 공간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또 제가 느낀 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욕구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이제 개인만의 어떤 이제 자기만의 어떤 가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뭔가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건축적인 언어, 건축에서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일반인들하고의 어떤 좀 괴리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껴요. 단지 좀 툴적인 어떤 그림을 잘 그리고 모형을 잘 만들고 손재주가 좋고, 뭐 그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구상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들, 그다음에 이해하기 위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들, 어떤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좀 견문을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어떤 좀 건축 이해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좀 좋겠다. 공부한다고 학교만 있기보다는 이제 방학 때는 좀 인턴을 가면서 좀 본인이 경험해보면 좀 다를 수가 있어갖고, 학생들한테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거기다 또 뭔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무실 입장에서도 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림은 좀 완성 중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워낙 많이 계셔갖고 어떤 한 분을 꼽기보다는 이제 저한테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마인드맵으로 해서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화살표가 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막 직원도 더 많아지고 좀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학교 코로나 끝나고 좀 되고 나서 그런 거 소감 물으러 다시 와야 되겠네요. 뭐 하나하나 지금 뭐 부족하다는 건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해야겠다. 그런 좀 착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갖게 됐습니다. 아하 인터뷰 다음에 또